작년과 올해는 한국 영화사에 정말 길이 남을 발자취가 만들어진 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봉준호 감독 영화의 기생충이 무려 4개 부문에 수상을 하는 기염을 토해냈고, 올해는 또 윤여정이라는 여배우가 영화 미나리를 통해서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죠. 되도 않는 소리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잠깐, 진짜로 잠깐 배우가 하고 싶었을 때 막연하게 꾸던 꿈이 뭐였냐면, 아카데미 영화제 100주년 때, 그러니까 100회 때 나무 조연상을 타보는 게 제 어릴 적 꿈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면 이제 제 나이가 한 50대 초반쯤 되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10년이나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작품상, 감독상을 비롯해 여우 조연상까지 수상을 하다니, 물론 제가 받은 것만큼이나 기쁘고요.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의 애호가 중에 한 명으로서도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한국 영화 세 감독 이창동, 홍상수, 봉준호라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의 책입니다. 솔출판사가 만든 책이고요. 지난 5월에 발간된 아주 가장 최근의 글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영화를 관통하는 유역 문예론, 유역 문학론, 솔직히 글 쓰신 분에게 너무너무 죄송한데 모르겠습니다. 정독을 했는데 역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퀄리티의 이론은 아니라고 제가 그냥 스스로 자평을 하고요. 하지만 이분이 쓴 이창동, 홍상수, 그리고 봉준호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사실 몹시 굉장히 거의 오르가즘을 느낄 만큼의 짜릿함과 스릴, 그리고 그 맥을 짚어내는 텍스트들의 리듬이 놀라우리만큼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사실 이 책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리고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역시 또 그렇게, 사실 이창동 감독에 대한 영화라고, 그 책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나 또 제가 이 책에서도 언급된 버닝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게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어려운 영화인데 제가 좋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서 좋게 봤던 뜻이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도 있었어요. 그게 뭔가 어떤 모든 작품들이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버닝이라는 작품이 보여주는 결과, 또 제가 품었던 결이 제법 많이 일치하는 구석들이 있었다고 저는 아무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창동 감독, 홍상수 감독,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특유의 연출 기법, 그리고 영화적 언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구절절 이것도 제가 여기서 옮길 필요까지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창동 감독이 보여주는 카메라 앵글, 그리고 서사, 카메라가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만큼은 이 책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제법 정확하다, 적각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홍상수 감독이 보여주는 어떤 관계의 의미, 사실 홍상수 영화의 가장 큰 재미는 그거죠. 관계. 사실 저는 홍상수 감독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감독으로서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가 만든 영화 중에 유일무이하게 제가 좋아한다고 감히 외칠 수 있는 영화가 사실 생활의 발견이거든요. 우리 사람처럼 살지는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말자라는 대사부터 시작을 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쁜 여배우분 계시는데, 예지연 분과 또 추소영 분인가 갑자기 기억 안 납니다만, 아무튼 그 두 분, 그리고 김상경이 만들어내는 플롯이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입장과 관계의 차이, 그리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두 가지의 이야기들. 진짜 생활의 발견이란 제목은 어쩌면 한국 영화의
영화 제목으로서는 거의 베스트 5 안에 들 정도로 기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돼지가 우물에 빠져 죽었나 이런 거 말고 진짜 생활의 발견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생충을 작가는 또 어떻게 바라보냐, 좀 의외였는데 사실 이 책을 쓰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책을 쓰신 작가님 이름도 아직 언급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무기 영화 비평가님이신데, 이분은 그전에는 봉준호 감독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이제 기생충을 통해서 마더, 살인의 추억, 괴물, 옥자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의외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등장하는 귀신이라는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귀신은 뭐 소복 입고 피 흘리는 처녀 귀신을 직역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뭐 무당, 원혼, 영혼, 판타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현실에서 마주할 수 없는 좀 형이상학적인 영역들. 그리고 물론 작가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말 그대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맥을 이룹니다. 왜 우리가 기생충 보면 어딨더라 그러잖아요. 이 집에 그 어린 아들이 1학년 때 생일날 밤 새벽에 귀신을 보고 자지러졌고, 그 트라우마로 자화상을 그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하면서 원래 귀신 나오는 집에 살면 돈 번다고, 그래서 이제 조여정이 뭐 되게 센스티브하고 현대적이면서도 고지식하고 뭐 엘레강스하고 아무튼 뭐 이제 그런 느낌인데, 결국은 또 그런 어떤 지극히 동양적이고 미신에 가까운 한국적인 토속적인 믿음에 휘둘리는 면을 보여주죠. 고로 이 책은 참 그래요. 솔직히 이 책이 이 유역 문예론, 제가 포기했던 부분을 빼면 총 230여 페이지인데, 솔직히 저는 이 중에 한 30%, 한 7, 80%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나머진 미안하지만 모르겠어요. 어려운 책이긴 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이제 백신을 맞고 그 다음날 굉장히 컨디션 좋은, 그러니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픈 마음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먹고 책 읽고 먹고 책 읽고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 확실히 이 올바른 마음과 투명한 정신머리로 정독을 하니까 비록 어려운 텍스트들이라 하더라도 눈에 들어오고, 또 그 영화를 봤을 당시의 장면들이 복기되면서 이런 설정이었구나, 이런 언어였구나, 이런 은유였구나 라는 것들이 제법 가늠이 잡히더라고요. 특히나 이 책은 좀 고리타분할 정도로 글자만 빽빽히 있을 법도 한데, 되게 친절하게도 해당 페이지가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스틸컷들, 그리고 해당 스틸컷에 해당하는 대사까지 자막으로 친절하게 입혀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뭐 책에 대한 내용은 그렇다 치고, 사실 뭐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유튜브 한 꼭지의 타이틀을 책으로 규정을 짓는다는 게 어쩌면 나쁘거나 아쉽거나 손해볼 일은 솔직히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제가 아무리 이제 이 지하실 같은 곳에서 뭐 오징어 같은 생김새로 이야기를 나불나불거리지만,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어떤 한정된 키워드 때문에 더 많은 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없다는 아쉬움도 좀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자주는 아니겠지만 가끔은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면서도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연이은 과정으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뒤이어서 또 이 감독들의 이 영화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펼쳐나가 보겠습니다.